자, 15만 원 받고 웃고 떠들었죠. 소비 쿠폰이 경제를 살린다라고 정신승리했었는데요. 왜 저파리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들이 가난해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달러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환율 위기는요. 달러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한 언론에 원달러 환율 그래프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선이 없다라는 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요. 김대중 선생님 때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없앴습니다. 어디에 누구에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게 했죠. 그러면서 뭐 모두가 행복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으로 사교육은 점점 더 커져갔다는 거. 자, 약간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제외한 환율 그래프만 보면요. 뭐 마치 탄핵 국면에서 환율이 1476원까지 치솟았고 그 책임이 국내 정치 혼란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첫 번째 핑크 칸 되어 있습니다. 1476.78 언제 11월 12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환율 폭등으로 전 국민의 뭐 재산이 7% 날아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었죠. 자, 이때 보시면요. 빨간색 그래프가 뭡니까? 달러 인덱스입니다. 굉장히 높죠?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당시가요. 2023년 이후에 3년 동안 달러 가치가 가장 강했던 시기다라는 거죠. 원화만 약했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엔화, 유로와 신흥국 통화가 모두 동시에 약세였다라는 겁니다. 즉, 환율이 오른 이유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모아놓고 시험 치면 다 어렵겠죠. 딱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두 번째 핑크 칸 보이시죠? 자, 2025년 11월, 12월 한번 보십시오. 자, 빨간색 그래프는 저 밑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 수치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98.51. 100을 기준으로 98.51이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는 높아져야 되는 거고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높다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을 막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로 1달러로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은 덜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저 밑에 100 이하인데 지금 대한민국 환율은 얼마로 1471원까지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반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3년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지금 한 1200원대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 1470원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얼마? 1600원, 1700원까지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계 꼴찌 국가들 모아놓고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꼴찌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붕신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딱 그거다라는 거죠. 이건 변동성이고 나발이고 그게 아니라 신뢰 붕괴 신호입니다. 저질 정권의 성적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달러가 약한데도 원화만 무너지고 있는지, 왜 달러 인덱스와 환율의 동조화가 깨지게 됐는지, 자, 그리고 이 현상이요, 이재명 정부 리스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 도각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파 채널 어떻게 광고 제한과 알고리즘 차단으로 지금 압박받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던 숏폼 계정들이 한순간 계정이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주가 좋아요 클릭 한 번이요, 이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 꼼꼼하게 직접 검수해서 구독자 몰에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애국 소비가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업체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현명한 애국 소비다라는 게 딱인 것 같은데요. 농가 살리기 그리고 작은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채널과 콘텐츠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달러가 강한 시기가 아니죠. 그래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98.51이다 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3년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의 주요 6개국의 통화,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것에 대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73년 3월에 이 100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를 해왔는데요.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가 낮다라는 건 달러가 약세다라는 거고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이 안 됩니다. 달러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뜻이죠. 환율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요,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다 라고 하면요,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1100원대여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 1470원, 1480원을 찍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한데 원화가 더 약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요, 달러 인덱스와 동조화됩니다.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조화가 깨지는 건 원인이 하나로 수렴된다라는 거죠. 뭐냐? 국가의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정확한 그 상태입니다. 달러는 약해지는데 원화도 급격하게 약해져가지고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부터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환율이 오르는 게 뭡니까? 1달러를 사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달러를 사는데 예전 같으면 1,100원을 줬다. 그런데 지금 1달러를 바꾸는데 1,500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돈이 가치가 올랐습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막 오르니까 이재명 때문에 국격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오른다라고 개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격이 올라서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우리나라 돈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환율은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자, 달러는 약해지는데 원화도 약해지는데 그게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률 세계 1위, 원화값만 곤두박질. 이건 뭡니까? 한국 돈 똥값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태국에서도요, 우리나라 돈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요, 우리나라 돈 1,000원 주면 막 그 나라 돈 이만큼 바꿔주잖아요. 그 나라 돈 이만큼 바꿔줘도 우리나라 돈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매달리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돈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외국 자본 이탈하겠죠. 자, 한국 돈 들고 있어봐자 똥 닦는 휴지 취급받는데 이 돈 빨리 뭘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도망가자라고 하니까 달러 유출이 되는 겁니다. 자, 정책 발언 하나에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 그 프리미엄 이름은 분명하죠. 뭐냐? 이재명 정부 리스크다 라고 말이죠. 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선 과정이었던 5월, 6월. 자, 한번 그래프 보시면요, 중간에 제가 까만 줄 하나 그어놨습니다. 6월에 까만 줄 여기 한번 보시면요, 1352원까지 안정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번 보십시오.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방향이 어떻습니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지옥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자, 이 시점에 국제 환경 급변했습니까? 아니죠. 달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까? 아니죠. 달러 인덱스는 거기서 고만고만 움직였습니다. 99.44 갔다가 98.55까지 또 떨어졌죠.
자,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시장이 정권을 바꿔본다라는 거죠. 환율은요, 경제 지표이기 전에 정치 신뢰의 결과다라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먼저 튀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비싸게 치르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계와 기업에 전가됩니다. 자, 수입 물가 상승은 곧 바로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또 가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 그냥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서민, 자영업자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투자자가 아니라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달러 인덱스를 뺀 그래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능을 넘어서 위험한 왜곡이다라는 거죠. 환율 잡아라라고 하니까 이 무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서학개미 탓하면서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뭐라고 했죠? 인천공항에서 책 사이에 100달러 끼워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달러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서 환율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라이 발언을 대한민국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 참 귀를 의심했는데요. 자,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요, 달러 강세 아니죠.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환율의 동조화는 붕괴됐고요. 시장이 이재명 정부 고위험 정치 리스크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환율은 언제나 정치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있죠. 지금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달러가 아니라 정권. 6시간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몽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좌파리들은 6시간의 비상계엄을 두고요, 1년 내내 내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이재명이 국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쉴드 치더니, 이제 그 심각성이 물가로 체감이 되고 가계의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란 세력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내란 세력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내란 환율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있다라고 또 눈핑계 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이 정권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한국 돈 가치 하락하는 제1 원인은 위대한 골수좌파 령도자 이재명과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요,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고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만원 받고 웃고 떠들었죠. 소비 쿠폰이 경제를 살린다라고 정신승리 했었는데요. 왜 좌파리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들이 가난해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러도 대한민국 잡범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